금값은 왜 엄청나게 올랐다가 다시 폭락하는가? 요즘 뉴스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봅니다. 금값 사상 최고치, 금값 급락, 안전자산 금, 다시 흔들리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금은 안전자산이라면서 왜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요?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겠습니다. 금은 특별한 자산입니다.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기업처럼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왜일까요? 금은 정부가 찍어내는 화폐가 아닙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생산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금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 등장합니다. 금값은 공포와 함께 오릅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이 커질 때, 전쟁이 벌어질 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사람들은 현금과 금으로 몰립니다. 이때 금값은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공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위험자산으로 다시 자금이 이동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으로 자금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금값은 다시 하락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조입니다. 공포에는 금 상승이고 안정 시에는 금 하락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금리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면 금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예금이 5% 이자를 준다면 굳이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체로 금값은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미국 중앙은행, 즉 페더럴 리저브의 정책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해지고 금값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달러입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금 가격은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 금은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금값을 보려면 미국 금리와 달러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중앙은행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려왔습니다. 특히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금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이 수요는 장기적으로 금값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단기 시장은 다릅니다. 단기 가격은 투자 자금의 움직임에 의해 크게 흔들립니다. 다섯 번째는 투기적 자금입니다. ETF, 선물시장, 레버리지 상품 등 금은 이제 단순한 실물 자산이 아닙니다. 투자 자금이 몰리면 급등합니다. 청산이 시작되면 급락합니다. 이 때문에 미친 듯이 올랐다가 폭락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이제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값 상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경제 불안, 전쟁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인하 기대, 달러 약세, 중앙은행 매수 확대. 반대로 금값 하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주식시장 강세, 위기 완화, 투기 자금 이탈. 이 다섯 가지 축이 동시에 움직이며 금값은 변동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급등과 급락은 왜 나왔을까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의 매수 확대가 겹치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의구심, 달러 반등,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은 영원히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은 위기보험에 가깝습니다. 보험은 평소에는 수익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위기 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시니어 투자자에게 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둘째, 금융위기 대비. 셋째, 자산 분산 효과. 하지만 전 재산을 금에 넣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금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는 공포와 기대가 동시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폭락하는 이유는
그 공포가 완화되고 금리와 달러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감정 자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공포가 극단일 때 가격은 과열됩니다. 안정이 찾아오면 가격은 조정됩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급등에도 흔들리지 않고 급락에도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금값의 구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